헤어지거나 작아서 입지 못하는 청바지,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런 청바지가 튼튼한 가방으로 변신하는 마술 같은 일이 있는데요. 바로 세활용입니다. 전주에 이 세활용을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름도 참 예쁜 다시봄입니다. 오늘은 전주 세활용센터 다시봄의 이은주 센터장님과 함께 다시봄은 어떤 곳인지 또 시민들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즘 날씨가 참 이상하죠. 일교차가 너무 심하죠. 네. 어떻게 보면은 저녁에 선선해서 잠 잘 와서 좋긴 하는데 이게 꼭 좋지만은 않는다라는 거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이게 범상치 않는 날씨가 꼭 좋지 않다라는 거 이해하고 있을 것 같고요. 우선 먼저 센터장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세활용센터 다시봄에서 일하고 있는 이은주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 텐데요. 세활용, 이제 전주시 세활용센터. 이 세활용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맨날 재활용, 재활용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활용과 재활용은 어떻게 다른지 구분을 먼저 하고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세활용이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셨겠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보통 이제 업사이클이라고 많이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한국어가 예뻐서 세활용이라 네. 하는데, 세활용도 재활용이 큰 영역에 들어 있는데, 다만 이제 재활용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분리배출을 해서 이거를 다시, 예를 들면 이제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 잘하면 다시 투명 페트병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시스템으로는 모든 나와 있는 그 쓰레기가 다 재활용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활용이라는 게 나온 건데, 재활용을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우리들이 다 사용하고 버려진 폐기물을 거기에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서 가치를 올리는 것, 이런 걸 이제 재활용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네, 제가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청바지를 좀 더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을 더하고 거기 아이디어를 더해서 새로운 어떤 물건, 그러니까 어떤 에코백이 될 수도 있고 더 멋진 청바지가 될 수 있고 새롭게 거듭나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구분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센터장님이 일하고 계신 이 세활용 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더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희 세활용센터는 2021년도에 개관을 했거든요. 저희는 이제 센터 조례가 있는데 거기 보면 저희 센터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 시민분들에게 세활용이 뭐고 우리 사회에 왜 세활용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알리는 세활용이라는 문화를 확산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센터에는 입주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건 세활용 제품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세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활용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 인큐베이팅하고 그들을 지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아마 저희 센터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네, 재활용 문화 확산이 첫 번째 목적,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입주 기업들에게 인큐베이팅을 하고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궁금하는데 입주 기업들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저희 센터에는 입주 기업 공간이 총 네. 6군데가 있는데 현재는 5군데 지금 입주가 되어 있어요. 네.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보면, 처음에 저희 이제 진행자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버려진 청바지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식의 패브릭 원단, 네. 버려진 패브릭 원단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산이 옛날엔 되게 귀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쉽게 네. 살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버려집니다. 그래서 그 버려진 우산을 모아서 우산을 해체하고 그 남은 소재, 우산천이 방수천이잖아요. 디자인도 네. 각각 다르고, 그래서 우산천을 이용해서 세활용 제품을 만드는 기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올해 새로 들어온 얀스무크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는 얀스무크요? 네네, 얀스무크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옛날 어르신들도 아마 그 털실로 뜨개를 네. 많이 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하다 보면은 짜투리 털실이 다 처음에 이제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털실이 남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털실을 만드는 우리나라의 낙양공사라는 굉장히 큰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에서도 폐기된 털실이 나오거든요. 이 폐기된 털실을 가지고 다양한 패치를 활용해서 옷의 수명을 늘리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현재 입주 기업에 들어와 있어요. 네. 이제 그 패브릭 원단으로 제품을 만들고 네. 방금 말씀하신 그 폐기 털실을 이용해서 어떤 옷의 수명을 연장하는 맞습니다. 그런 기업도 있고,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우산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볼게요. 사실은 우산이 어디에다 분리배출을 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고장이 나면은. 복합 소재라서 네. 더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걸 다 분해하는 것도 사실 쉽진 네,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져서 갈 곳이 없는 그런 곳인데 이것을 해체해서 그 방수천으로 다양한 어떤 네. 제품을 만드는데, 그러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내가 정말 쓸 수 없는 그러한 우산이다 그러면 이 기업에 갖다 주면은 네, 저희 센터에 기부해 주시면은 네. 용이하게 저희 기업에서 씁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그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체험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네. 입주 기업도 있는데 저희가 소재가 굉장히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네. 일반 기업은 사실 원래 원자재에서 원단을 뽑아서 그걸로 제품을 만드는데 저희 새활용 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입주 기업들은 폐기물로 물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폐기물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보급이 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개인 기부도 받고 네. 기관 기부도 받습니다. 그래서 네. 집에서 고장이 나서 난 우산이랑 이런 게 있으면 저희 센터로 가져오시면 그걸 체험용으로도 쓰고 제품을 만드는 데도 활용을 합니다. 네. 올해 대한노인에서 네. 저희 이제 기관에서 기부 활동을 해주셔가지고 상반기에 148개를 모아서 저희 센터에 기부를 해주셨어요. 우산이요? 네. 네. 이런 식으로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쪽 공간에 뭐 박스라도 놔주시면 그걸 꾸준히 모아서 어느 일정 정도 수량이 되면 저희가 직접 가서 가져오기도 하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자원도 절약되고, 네, 버리는 사람도 금방 이제 진행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얘가 이제 플라스틱과 비닐과 철이 혼합되어 네.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걸 일반 쓰레기에 버리자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플라스틱에 버리자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분리배출을 잘 하시는 분들이 되게 고민거리죠. 네. 그런 고민도 해결해 줄 수 있고 네. 자원도 절약될 수 네. 있고. 그럴 것 그러면 같아요. 그 재활용 센터에서 재활용이나 재활용에 필요한 이 재료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어떤 것들을 방금 말씀해 주신 우산도 봤고요. 그러면 이게 폐기물 털실에서 집에서 내가 뭘 떴는데 남은 실이라든지 네. 또 어떤 다른 어떤 품목들을 기부를 받으시나요? 저희가 매년 저희 센터의 뭐 홈페이지나 네. 아니면 뭐 인스타나 이런 거를 통해서 기부 품목을 네.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청바지. 네. 저희가 이제 청바지로 만든 새활용 제품을 만든 기업이 있기 때문에 청바지와 면 셔츠. 그러니까 원단으로 이 두 가지만 받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우산. 네. 우산 있고 그 다음에 털실. 음. 이 털실은 한번 사용해서 푸른 털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옷을 짰다가 그거를 푸른 털실도 상관이 없기 네. 때문에 그다음에 봄, 여름, 가을 어떤 털실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털실 이렇게 네 종류를 지금 현재 받고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청바지는 뭐 작아서거나 아니면 오래된 패션이라고 생각해서 네, 맞아요. 안 입은 경우가 있을 것 같고, 우산이나 털실 또 푼 털실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하나 여기에서 면 셔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흰색 같은 경우는 좀 누래지잖아요. 시간 네네. 지나면서. 네. 그러면 무조건 면 100%인 면 아니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면 100% 찾기가 어려워요, 요즘. 네, 네. 근데 이제 면 혼합된 것도 받습니다. 네. 주로 면 셔츠는 어디에 활용을 하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청바지로 가방을 만들면 안에 안감이 필요해요. 아, 네. 그래서 대부분 셔츠는 다 안감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흰색도 상관없고 색깔 있는 네, 것도 상관없겠네요. 체크무늬 같은 게 오히려 더 안감으로 더 예뻐서 뭐 네. 체크무늬도 상관이 없고 오염이 살짝 묻어도 상관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필요한 부분만 재단해서 쓰기 때문에 목에 뭐 때가 있거나 손목이 좀 헐었거나 이래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 같아요. 청바지, 면셔츠, 네. 그다음에 우산, 털실 이런 것들은 지금 새활용 센터에서 기부를 받고 있고요. 좀 더 이제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아까 인스타를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네. 인스타는 어떻게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인스타, 재활용 센터 이렇게 치면은 나오나요? 네, 재활용 센터 쳐도 되고, 네. 저희 주소를 한번 네, 알려드려도 네, 네, 될까요? 좋습니다. JUCCB21. 아, 전주, 뭐, 사이클링, 업사이클, 업사이클, 전주 센터, 업사이클 센터, 센터, 21년도에 개관했기 때문에 22일, 21. 네. 오케이. JUCCB 21. 네네. 인스타에서 네. 확인하시면 다양한 지금 네네. 행사들도 있고 맞습니다. 교육도 있고 하니까 홈페이지 들어가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네. 인스타에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이렇게 세아령 센터에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제 위치를 좀 더 이게 특별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일반 건물에 전주 세아령 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의미가 있어서 좀 더 제가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질문에 넣었습니다. 네. 어떻게 이 센터가 생기게 되었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궁금하죠? 전국에 새활용 센터가 13곳이 있어요. 근데 네. 전주 새활용 센터가 굉장히 특징이 있어서 사실 다른 지역에서도 기관 방문을 많이 하는데 저희 센터는 전주시청 맞은편에 네. 아마 전주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고 네. 옆에도 네. 있었고 선미촌이라고 성매매 집결지가 굉장히 큰 규모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폐쇄하기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었어요. 그동안 여성인권센터라든지 아니면 그냥 인권센터에서도. 그런데 행정하고 이 아이가 잘 돼서 그곳을 이제 폐쇄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행정이 그 집결지에 거점을 매입을 한 거예요. 행정 네. 돈으로. 저희 센터는 세 번째 매입한 공간이거든요. 네. 저희 센터가 3명의 업주가 모아서 4층 규모로 당시에 가장 크게 성매매 업을 운영했던 장소거든요. 네. 이곳을 매입을 하면서 점점 이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가 됐거든요. 그래서 2019년부터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매입한 공간을 전주시가 출장 사무소처럼 썼는데 네. 이 공간을 어떻게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었다고 해요. 초창기에. 그런데 이제 당시에 자원순환이라는 게 굉장히 이슈가 돼요. 환경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그래서 네. 전주에 새활용 센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새활용 센터가 2021년도에 개관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반 이제 방문객들이 저희 센터 오면은 공간 설명을 하면서 이 공간도 새활용 한 거다. 네. 어떤 그 상징과 더 같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네. 또 저희 센터의 일부에는 옛날에 이 공간이 원래 어떤 공간이었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네. 남겨놓은 공간이 또 일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센터에 오시면 새활용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이 공간이 원래 어떤 공간이었고 또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바꿈에 따라 어떤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위치가, 어디 정확하게 보면 옛날에 이제 성매매 집결지를 선미촌이라고 부르는데 전주시청의 바로 기린로 쪽으로 맞은편에 보면 저희 네. 건물 딱 보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방문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방문해서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좋겠지만 간단하게 층별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센터는 지금 4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1층에는 시민분들이 딱 왔을 때 새활용이 뭔가를 좀 직관적으로 알 수 네. 있는 국내외 네. 새활용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또 한편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저희 2층에 입주기업 방들이 있거든요. 네. 그 입주기업들이 만든 제품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판매도 할 수 있도록 그 1층에 전시용 제품과 판매용 제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2층에는 입주기업들이 상주하고 있고요. 또 시민분들이 직접 물건을 분해하고 만들어 볼 수 있는 교육실이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센터의 3층의 특징인데요. 전시장이 있거든요. 네. 저희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서 새활용을 저희가 이제 공감할 수도 있지만 인간인지라 이게 네.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네. 을 통해서 그 감성을 울리는 그렇게 또 새활용을 인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제는 새활용을 주제로 해서 저희가 1년에 많게는 6번, 적게는 네. 4번 정도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저희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소라 작가님이 네. 버려진 장난감을 다시 분해해서 재조합한 작품들로 지금 전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전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4층에는 일반 시민분들이 와서 쉬면서 여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오픈된 저희가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각각 층마다 큰 네, 특징을 개성이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네. 개성이 있고 지금 그 장난감을 이용해서 새로운 어떤 새 활용을 한 네. 그런 작품 전시가 있는데요. 이것도 관심 있게 가져봐 주시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인스타그램에서 그 전주시 새활용센터 다시봄의 이 내용들이 행사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시봄에서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어떤 프로그램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올해부터 진행된 사업을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네네. 아마 이제 환경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가장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첫 번째는 가능하면 필요한 물건만 좀 샀으면 좋겠다. 줄이기가 네. 이제 첫 번째일 거고, 네. 두 번째 샀다고 하면은 요걸 오래 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들이 소비하는 것 중에 의류 소비가 정말 많습니다. 유행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도 많고, 저는 이제 인간의 속성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네.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나에게는 안 맞지만 다른 사람에겐 그 옷이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걸 착안해서 저희 1층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명은 21% 랩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서울에서 먼저 다시 입다 연구소라는 그 기업에서 시작한 프로그램인데요. 나에게 맞지 않지만 깨끗한 옷이에요. 그 옷을 가져와서 누군가가 가져온 옷과 교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1층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1인당 하루에 딱 3벌까지 가능합니다. 3벌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교환 쿠폰을 드리거든요. 네. 그러면 그 안에 진열되어 있는 옷 중에 마음에 드는 옷 3벌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내가 오늘 왔는데 나는 한 벌밖에 마땅한 옷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네. 맞는. 그러면 네. 교환 쿠폰을 가져가셔도 돼요. 네. 그래서 다음 날 또는 다른 계절에 오셔서 그 교환 쿠폰 2장을 쓰시면 되거든요. 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시민분들이 호응을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꾸준히 네. 오세요. 네. 하루에 한 분이라도 오십니다. 그래서 교환해 가시고 저희가 이 사업을 조금 더 홍보를 하고 싶어서 남부시장에 가면 모이장이라고 네. 하는 문화공간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6월 5일하고 6일 이틀 동안 2시부터 8시까지 그 의류 교환 파티, 그러니까 쓰던 것들의 파티라는 네. 명으로 네. 행사를 진행했는데 저희도 진행이 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네. 이틀 동안에 100분이 넘게 오셨고 네. 저희가 이제 총 교환 그걸 결과를 내보니 309벌이 교환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도 놀랐고 참여한 시민분들도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전날에 오셨던 분이 다음 날에 또 오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왜냐하면 309벌이면은 이게 하루에 거의 150벌이 교환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날에 왔는데 다음 날에 또 새로운 옷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여행 오셨다가 들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옷을 안 가져왔는데 옷을 살 수 없냐.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사는 게 메인이 아니고 교환이 메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벤트로 뭐 인스타를 올린 분에게는 교환 쿠폰을 한 장씩 드리기도 했었는데 네. 저희가 이 행사를 진행하고 나서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시민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다 사실은. 그러니까 네. 이게 옷을 가지고 와서 행사장에 참여한다는 건 웬만한 의식이 있는 분들이 아니면 쉽지 않거든요. 네. 준비된 시민분들이 있으니 이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 장을 열어주면 더 네. 많은 분들이 이걸 아마 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이 저는 저희 센터만 하는 게 아니고 전주의 곳곳에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해줘서 이런 공간을 열어주면 네. 폐기되는 옷들이 굉장히 많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민들이 이미 자원순환에 대해서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네. 거. 좀 저도 깜짝 놀랐네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네, 오셔서 맞습니다. 의류 교환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이제는 행정이나 아니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자원순환이 될 수 있는 어떤 장이나 아니면 정책들을 좀 더 고심을 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항상 우리 환경 정책을 보면은
정부에서 어떤 정책에 의해서 시민들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먼저 네, 말아가고 맞아요. 행정이나 입법은 뒤에 뒤에 따라옵니다. 따라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미치지 못하다는 거 정부나 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프로그램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올해 요거 하고 또 하나 저희가 네. 하반기에 있어서 하반기에 네. 연결된 사업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네네네. 되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파일럿 사업으로 시작한 게 선풍기 상담소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집에 선풍기 2대가 있는데 이게 네, 고장이 났어요.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인데 네네. 저희가 일단 접수를 받아보는 것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아까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한번 물건을 사면 그걸 이제 오래 쓰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고장이 나면 대부분 이제 삼성이나 LG 이렇게 고가는 다 서비스 센터로 가는데 사실 선풍기나 소형 가전제품은 워낙 가격이 싸기도 하고 네. 고치는 가격이 더 비싸죠. 부품값보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버립니다. 그래서 네. 어떤 걸 콘텐츠로 한번 해볼까 고민하다가 선풍기를 한번 잡아본 거예요. 네. 그래도 선풍기는 꾸준히 사용하고, 이걸 이제 몇 년씩 사용하신 분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고장난 선풍기를 가지고 오면 저희 강사 선생님들하고 직접 자가 수리 한번 해보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직접 분해해보고 고쳐보고 만약에 부품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부품을 사서 고쳐보고 요거는 수명이 다 했다 버리는 게 낫다 하면 저희가 분해해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이렇게 분해해서 버리는 사업을 작년에 파일럿 사업을 한번 해보고 올해 네. 상반기에 2번을 진행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도 꾸준히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네. 이거 다시 안 하냐고. 그래서 음. 저희가 하반기에 지금 2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언제 하나요? 먼저 그러니까 선풍기가 저희가 올해 이제 네. 4월에 한 번 하고 5월에 한 번 했는데 4월은 네. 좀 빨랐나 봐요. 선풍기를 그쵸. 내놓는 시간이. 그래서 네. 5월에 하는 거고 하반기에는 9월하고 10월에 할 예정인데 네. 이제 올해 선풍기를 쓰고 집어넣을 시기예요. 그래서 고장이 나서 이제 정리를 하거나 이럴 것 같아서 저희가 9월하고 10월에 지금 진행할 예정인데 고장난 선풍기를 내가 한번 수리해 보고 싶다. 저희가 이제 수리를 해주는 서비스 센터는 아니고 직접 네. 본인이 가지고 오셔서 함께 고쳐봐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선풍기 구조가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네, 않습니다. 심플하죠. 네, 네. 심플합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라도 네. 집에서 고장 났을 때 한번 분해를 해볼 수도 있고 또 오래 쓸 수 있도록 관리. 네. 저희 이제 강사 선생님 말에 의하면 청소만 자주 해줘도 굉장히 오래 쓸 수 있다 하니 선풍기를 저희가 고쳐보는 그 네. 사업 하는데 저희가 9월, 10월에 인스타에 다시 올릴 거예요. 그래서 네. 관심 있는 분의 많은 참여. 그리고 꾸준히 저희 센터에서는 선풍기 수리는 계속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지금 고장 났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 작동은 합니다. 그런데 네네. 고개가 꺾여 있어서. 고기가 고개가 끈덕끈덕. 꺾여 있거나 아니면 돌아가지 않거나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2개대가. 저희가 이게 확정된 건 아닌데 지금 강사 네. 선생님하고 이야기 중인데 네. 그 분해를 그러니까 찾아가는 선풍기 상담소를 진행해 주셨던 강사분들이 2분이 계셔요. 네. 이분이 이제 전주 공업고등학교 선생님들이셨는데 네. 은퇴하시고 네. 이제 뭔가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고 싶다고 네. 해서 저희하고 연결이 돼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2분 중에 한 분이 너무 이게 좋았나 봐요. 선풍기 상담소 했을 때 네. 저희가 이제 2번째 완산동에 탄소 중립 마을에서 진행했는데 네. 본인이 시간이 돼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 저희 센터에 주기적으로 요걸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제안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일정 조율하고 장소 문제 때문에 네. 그게 되면은 저희가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꾸준히 저희 센터에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요게 이제 확정이 되거나 그다음에 아까 말한 9월, 10월이 확정이 되면 저희 인스타에 올릴 테니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들고 오셔서 직접 한번 네. 수리해보는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와 비슷한 어떤 상황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를 통해서 업데이트 정보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너무 재밌게 지금 재활용 센터에 우리 김은주 이은주 죄송합니다. 이은주 센터장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잠시 음악 듣고 다시 계속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에서는 지금 기후라디오 방송 지구로운 채식생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주 세원행센터 다시 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 이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우리가 새해상 제품도 이제 사람들이 이게 만들었지만 또 쓰다 보면 버려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재활용이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은 무엇이 좀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재활용이 자원순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재활용의 한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좀 설명을 해볼게요. 버려지는 소방관들의 옷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방관들의 안전 때문에 아라미드라고 하는 특별한 소재로 옷을 만들거든요. 네. 굉장히 고가예요. 그런데 소방관들의 안전 때문에 3년이면 이걸 전량 수거해서 폐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착안해서 119 레오라는 기업이 소방관 옷을 기부받아서 네. 그걸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재활용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도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그 버려진 소방관 옷으로 가방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것도 결국 쓰레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이 한 게 119 레오 기업의 제품을 사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우리 기업에서 사간 제품 평균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그랬더니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면 폐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이 어떻게 하면 3년하고 5년 된 이후에 그 폐기물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한 게 소방관 옷으로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소방관 옷에서 처음 만들었던 그 소재를 뽑아낼 수 있는 원사를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을 R&D 사업으로 붙인 거예요. 네. 그래서 노력을 해서 결국에는 그게 성공을 했어요. 이제 네. 이게 기업의 지원금을 받아서 성공한 사례인데 그래서 소방관 옷으로 제품을 만들기도 하지만 제품을 만들고 남은 나머지 네. 결국에는 재단을 하면 항상 폐기물은 나오기 네. 네. 마련이거든요. 그거와 제품을 다 쓰고 나서도 다시 그거를 기업에 환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를 분쇄해서 그 원사로 만드는 그 작업을 하거든요. 이런 이제 기술의 발전이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에서 버려진 쓰레기를 다시 순환의 그 과정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재활용 기업들이 계속 고민하는 게 결국은 재활용도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의 업그레이드, 그다음에 기술에 대한 그 노력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 작업들이 계속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재활용 센터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진행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영역은 이상하게 시민분들이 먼저 각성을 해서 정부에 요구를 하고 법이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시민분들도 이 쓰레기를 잘 버리는 게 아니고 이걸 왜 버려? 이걸 다시 사용할 수 없을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청바지를 직접 분해해보고 우산을 직접 분해해보면서 이거를 만들 때부터 쓰레기 나중에 다 사용한 이후에 이걸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을까까지 고민해서 물건을 만들어야겠구나. 네. 그런 걸 요구해야겠구나. 그래서 최대한 분해하기 쉽게 네. 또는 이거를 고쳐서 사용하기 용이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시민분들이 재활용을 체험하면서 직접 분해해보고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걸 이제 체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걸 계속 요구할 수 있고 결국 그런 것들이 기업에 반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선순환되는 거거든요. 재활용 기업들이 계속 뭔가 기술 투자를 하고 싶어도 전체 산업 구조에서 재활용 산업은 굉장히 적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시민 그룹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체감할 수 있고 그런 의견들을 모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재활용 센터들이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재활용의 한계는 여전히 있지만 앞으로의 어떤 순환 경제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재활용은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모든 어떤 환경 관련해서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 앞서서 네, 시작을 맞아요. 하고 이제 행정이 뒤따른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의외로 또 이렇게 재활용 기업들이 있는데 여러 네. 가지 재정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현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시민들이 이제 좀 더 우리가 발전 가능성을 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새활용 센터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새활용에 대한 어떤 그 일회성 그런 체험 말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은 그러니까 확실히 바뀌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옛날에는 뭐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런 결과물을 가져가야만 뭔가 교육을 했다라는 그런 만족감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시민분들이나 그다음에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들도 꼭 뭔가 안 만들어 가도 된다. 네. 안 만들어 가 예쁜 쓰레기 안 만들고 싶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뭔가를 배우고 싶다라는 요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프로그램에 넣었던 게 장난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버려진 장난감을 다 가지고 오게 해서 그 장난감에 건전지만 교체해도 네. 이제 건전지 교체하는 것도 아이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네. 소리가 안 나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수업 시간에 장난감을 가져오게 해서 뒤에 나사를 열게 해서 건전지 잔여량을 체크하는 기계가 있어요. 네. 저희가 그걸 다 가지고 가서 직접 아이들이 잔여량을 체크해보고, 그럼 건전지가 지금 없어서 소리가 안 나는 거다. 그러면 새로운 건전지로 교체해서 바꾸는 이런 식의 수업 콘텐츠도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도 못 고치는 건 분리배출을 잘하게 하는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또 그걸 모아서 재활용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또 넘겨주기도 하고, 네. 이런 식의 교육이 지금 확산하는 분위기예요. 네. 이런 식의 교육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새활용 교육 체험 프로그램은 누가 참여할 수 있고 언제 참여할 수 있는지 좀 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프로그램은 일단 이제 너무 다양하긴 한데, 저희 네. 이제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긴 한데, 초등학생 이상부터 가능해요. 저희는. 네. 왜냐하면 네. 꼬매고 분해하고 그다음에 맞춰야 되고 이래서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가능하고요. 네. 단체 체험 중심이에요. 아무래도 네네. 저희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밖에 열지 않고 주말 행사는 특별한 기획 행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이 팀을 좀 짜서 오셔야 돼요. 개인이 오려면 네네. 5명 이상 최소. 네. 그래서 팀을 짜서 오시면 되고, 지금 현재로는 그 청바지를 네. 분해하고 해체해서 뭐 손목 받침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에코백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네. 에코백을 다 분해해서 뭐 앞치마를 만든다든지, 이런 이제 기획 프로그램도 있고,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건 우산 분해해서 런치백을 만드는 거라든지, 네. 아니면 그 버려진 천에 허니랩을 입혀서 허니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말라고 허니랩이나 네. 허니 포켓을 만드는 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요즘 아이들이 워낙 키링을 좋아해가지고 네. 버려지는 솜, 저희가 인형 버릴 때 솜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폐액이 된 솜과 청바지 원단을 이용한 뭐 키링을 만드는 그런 체험이라든지, 이런 식의 체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 그다음에 초등학생에서부터 성인까지 네, 맞습니다. 체험을 받는데 단체 5명 맞아요. 이상이면 좋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우산을 이용해서 그 런치백 네. 가방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허니랩, 우리가 비닐봉지라든지 네. 그것들을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물건들을 저장하고 하는데, 이 허니랩을 이용해서 오랫동안 네, 그 맞습니다. 제품도 보관할 수도 있고 하는 거, 그다음에 키링,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네. 그래서 부모님과 아이들 함께 참여해도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인스타에 다 공지를 하는데 개인 참여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개인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간중간 저희가 넣어요. 그러면 네. 그때 개인은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강사비가 저희 예산에서 나가기 때문에 일정 네. 정도 수량 인원이 필요해. 필요하죠. 그러다 네. 보니까 단체 체험 중심으로 현재는 받고 있습니다. 네. 그게 좀 한계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아까 시작했던 의류 교환 마켓도 지금 진행을 네.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만드는 것도 문제가 아닐까요? 네, 예를 들어서 맞아요. 재활용이든 아니면 재활용이든, 문제는 우선 기본적으로 소비를 줄이는 네, 것에부터 그게 첫 시작하는 번째예요. 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재활용이나 재활용의 어떤 함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센터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싶지만 첫 번째는 아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를 줄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 소비를 줄이는 거고 생활용 영역은 이미 산 물건에 대한 것을 오래 쓰게 하는 부분이 영역이에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저는 이제 학생들 교육 나갈 때도 하는데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으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네. 가계부 쓰듯이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네. 그래서 뭔가를 새로 살 때 내가 이 물건 집에 있는데 디자인은 좀 다르지만 네. 그거를 꼭 사야 될까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저는 냉장고에 요즘 그 냉장고에 그 음식물을 좀 덜 버리려고 네. 체크리스트 쓰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처럼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이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면 물건을 좀 덜 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영역이 이제 샀다고 하면 이거를 다 하고 나서 버릴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변형해서 네. 아이디어를 좀 넣어서 그다음에 디자인을 넣어서 좀 다른 걸로 변형해서 쓸 수는 없는지 고민하는 습관. 그래서 내가 그래서 물건을 딱 써서 버리기 직전 이걸 왜 버려? 다시 사용할 수 없을까? 뭔가로 쓰임을 바꿔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해보는 습관. 네. 저는 이게 이제 재활용의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시민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지점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소비를 부추기는 이 광고 그리고 이 자본주의의 산업에서 참 살아나기가 쉽지는 않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기업이 두 개 기업이 있습니다. 네. 테무와 알리입니다. 아, 네. 꼭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네, 너무 싸- 저가여서 네. 너무 쉽게 사고 너무 네. 쉽게 버려서 네. 어떻게 하면 이거를 막을 수 있을까? 네. 저는 지혜로운 시민의 힘밖에 없다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아무리 그 싸다 하더라도 네. 사실은 싸기 때문에 쉽게 사서 버리고 또 사고 하는 그러한 계속 그 반복되죠. 사이클에 네, 맞아요. 우리가 노출되어 놓여 있어서 있는데 기업도 조금 더 그 친환경적인 마인드로 이제 과거보다 성장보다는 이제는 지속 가능한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사기 전에 이게 꼭 쓰임이 얼마 정도 하는지 그런 거 방금 말씀하신 체크리스트를 이용해서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재활용을 하든지 또는 재활용 하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들의 생각이 조금 더 변화되지 않을까. 시민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한계가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정부나 또는 기업에서 좀 더 그 시민들의 의식을 좀 따라와주는 그러한 어떤 사회가 됨으로써 좀 더 우리가 지속 가능한 지구 속에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미래를 저희가 꿈꿔보고요. 오늘 이제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시간 항상 짧습니다. 네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만나 뵈어서 반갑고요. 또 다른 기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Well,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Well, I'm gonna work. 새활용센터 다시봄의 이은주 센터장님으로부터 새활용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뭔가를 사려고 할 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이거 나한테 꼭 필요한 걸까? 혹시 집에 이미 비슷한 물건이 있지는 않은가? 다른 걸로 대신할 수는 없을까? 이 짧은 질문 하나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만들어지지 않아도 될 물건, 버려지지 않아도 될 물건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요. 재활용이 이미 만들어진 물건에게 두 번째 삶을 주는 일이라면 우리의 소비 습관을 바꾸는 건 그 물건이 태어난 순간부터 다시 생각해보는 일이잖아요. And I think I can. 지구로운 채식생활의 진행자 진아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유익한 방송으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 And I'm gonna talk in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and I think I can. I'm gonna w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I'm gonna t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Well, I'm gonna clean up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clean up this world, and I think I can.